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감성돔 낚싯대, 연질대가 좋을까요? 경질대가 좋을까요? 이번 영상은 월간 바다낚시 앤 시루어 2021년 11월에 연재된 김정욱의 릴지낚시 이론과 실전 18편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필자인 김정욱 씨는 현재 거제 지세포에서 해리모를 운영 중이며 쯔리겐과 랜서 필드 테스터로 활동하면서 쯔리겐 FG 거제지구 회원인 릴지낚시 전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감성돔용 낚싯대 중에 경질대와 연질대의 특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질대와 연질대는 강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경질대는 감도가 우수하고 채비 조작성이 탁월하며 빠른 제압이 가능합니다. 연질대는 가는 목줄을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 캐스팅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필자가 지심도 막끝에서 55cm 감성돔을 낚은 후 연질대 마니아가 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감성돔 낚시의 계절 가을입니다. 필자에게 감성돔을 노릴 때 어떤 낚싯대를 사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감성돔에 특별한 애정을 가진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필자 역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망설이지 않고 답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성돔 전용 낚싯대는 강도에 따라 크게 경질대와 연질대로 구분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질대와 연질대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대물급 감성돔을 상대할 때 어떤 종류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질대를 쓸 것인가, 연질대를 쓸 것인가? 감성돔 낚시 마니아 상당수는 경질대를 메인 낚싯대로 애용합니다. 연질대를 주로 쓰는 낚시인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감성돔 낚시에 경질대를 쓸 것인지 연질대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개개인이 자신의 낚시 스타일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결정을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경질대와 연질대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질대의 장점은 곧 연질대의 단점이 되고 연질대의 장점은 경질대의 단점이 됩니다. 경질대의 장점과 연질대의 장점을 겸비한 낚싯대는 없습니다. 낚싯대 선택 시 경질대와 연질대가 가진 고유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질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질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도 휘어짐이 덜합니다. 무게감 있는 찌도 탄력으로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씨알은 드롭봉이 가능합니다. 감도가 뛰어납니다. 감성돔과 힘겨루기 할 때 손맛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팔 힘이 강한 낚시인은 한층 빠른 제압이 가능합니다. 적정 호수보다 한 호수 굵은 목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질대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질대는 연질대에 비해 무겁습니다. 적정 호수보다 가는 목줄을 사용할 경우 끊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초리대로 느낄 수 있는 예민한 어신에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가벼운 찌는 효율적으로 캐스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엔 연질대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질대를 사용하면 적정 호수보다 가는 목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신찌 무게와 상관없이 장거리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전유동 낚시를 할 때 부드러운 초리대가 예민한 입질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낚싯대가 손잡이 부분까지 탄력적으로 휘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뛰어나 채비 손실이 적습니다. 연질대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씨알도 뜰채로 갈무리해야 합니다. 살감성돔이라도 드롭봉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적정 호수보다 굵은 목줄이나 원줄을 사용하면 낚싯대 파손 위험이 높습니다. 필자의 선택은 필자가 감성돔 낚시를 할 때 경질대를 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연질대를 애용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심이 얕고 조류가 느린 곳에서 전유동 낚시를 할 때는 연질대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상황에선 많은 낚시인들이 연질대로 감성돔을 노립니다. 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포인트에서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경질대를 사용해야 효율적인 낚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낚시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럴 때도 연질대를 더 선호합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 연질대로 무거운 반유동 채비를 운용할 경우 낚싯대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낚시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낚싯대를 갯바위에 세워두거나 캐스팅 과정에서 낚싯대가 단단한 물체와 충돌했을 때 훨씬 더 큰 무리가 갑니다. 낚싯대 상태가 정상적일 경우 파손 위험성은 연질대나 경질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포인트에서 무거운 고부력지 반유동 채비를 회수하면 채비 무게감으로 인해 연질대가 활처럼 휘어집니다. 그 모습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질대는 초리 때부터 손잡이 때까지 전체가 힘을 받아 유연한 곡선을 그리며 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낚싯대가 받는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연질대로 55cm 대물 감성돔까지 제압. 지금부턴 연질대로 대물 감성돔을 제압했던 필자 출조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2013년 한겨울인 1월이었습니다. 거제도 지심도 막끝으로 감성돔 낚시 출조를 했습니다. 막끝은 지심도 남서쪽에 자리한 갯바위 포인트입니다. 주변 수심이 깊고 조류가 원활해 겨우내 감성돔 입질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여건상 속공성이 좋은 고부력지 반유동 채비로 장타 낚시를 해야 하는 곳이라 누가 보더라도 경질대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당시 필자는 감성돔 낚시에 경질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가지고 다니는 낚싯대 역시 대부분 경질대였습니다. 물론 막끝에서 감성돔을 노릴 때도 경질대를 썼습니다. 오후에 출조를 했는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었고 조류도 매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질대를 사용하기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원줄 2.55와 목줄 1.75로 감성돔을 걸었는데 힘 한 번 못 써보고 맥없이 채비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감성돔을 끌어내다 목줄이 끊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력을 위해 다음날 다시 막끝을 찾았습니다. 2.55 원줄과 2호 목줄로 감성돔을 거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힘겨루기 과정에서 2.55 원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출조에 나섰습니다. 3호 원줄과 2호 목줄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감성돔 입질을 받았습니다. 튼튼한 채비를 믿고 안정감 있게 힘겨루기를 했지만 승부는 필자의 패배로 마무리됐습니다. 1월 25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네 번째 막끝 출조에 나섰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힘겨루기를 해볼 작정이었습니다. 0.6호 연질대와 2호 원줄 그리고 1.75 목줄로 감성돔을 상대했습니다. 물때는 새물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남서풍이 약하게 불었습니다. 조류도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시원한 입질이 왔고 곧바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차고 나가는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낚싯대가 버티질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주면서 감성돔을 천천히 멀리 보냈습니다. 감성돔이 갯바위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달아났을 때 낚싯대를 힘껏 당기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순간 낚싯대가 손잡이 부분까지 휘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낚싯대를 세운 상태에서 연질대가 가진 탄력을 이용해 감성돔 힘을 뺐습니다. 얼마 후 감성돔이 수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성돔을 발 앞까지 끌어온 다음 뜰채로 떴습니다. 뜰채에 담긴 감성돔은 얼핏 봐도 50cm가 훌쩍 넘는 대물이었습니다. 길이를 재보니 정확하게 55cm가 나왔습니다. 막끝에서 연질대로 55cm 감성돔을 제압한 경험은 당시 필자가 가지고 있던 감성돔 낚시에 대한 상식을 바꿔놓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빳빳한 경질대를 사용하니 굵은 원줄과 목줄도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반면 연질대를 썼을 때는 한 호수 가는 원줄과 목줄이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대물 감성돔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필자는 감성돔 낚시에 연질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질은 강하지만 유연하지 않고 연질은 약하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경질대가 소나무라면 연질대는 대나무입니다. 소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쉽게 휘어지지는 않지만 부러질 땐 맥없이 꺾이고 맙니다. 대나무는 잘 휘어지고 약하게 보이지만 쉽게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힘을 발휘하며 버팁니다. 연질대로는 대물 감성돔을 제압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탄성이 우수하고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탁월해 수중 장애물이 많지 않은 포인트에서는 빳빳한 경질대보다 우수한 제압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돔 낚시를 할 때 꼭 연질대를 쓰는 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수중 장애물이 많은 포인트에서는 제압력이 우수한 경질대를 써야 목줄이 수중에 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선택할 때 연질대와 경질대 사이에서 고민하신다면 상황에 따라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빳빳한 경질대와 유연한 연질대는 채비 조작성부터 대상어 제압력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낚싯대를 골라야 더욱 즐거운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